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서울 강남 부동산을 들었다 놨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확대 지정을 했죠.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강남 3구, 용산구에 적용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풍선 효과 생겼을까? 자, 강남 3구, 용산구는 전세 끼고 투자를 못하니까 주변 지역, 강동구, 동작구, 마포, 성동구로 풍선 효과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가 구역에 대해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확대 적용이 됩니다. 강남 3구, 용산구. 근데 제 생각은 6개월에서 끝나지 않겠죠?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불안해서 풀겠습니까? 쉽게 못 풀 것 같습니다.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무슨 논란이 있냐면, 빈틈이 있어요. 어떤 빈틈이냐면, 용산에 이제 부자들이 사는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 1에 보면, 한남더 1이 이제 저층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5층짜리도 있고 4층짜리도 있는데, 우리 건축법상 아파트는 5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층 이하는 연립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부 동의 4층은 연립주택으로 포함이 돼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빠집니다. 같은 한남 더일이라도 어떤 동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대상, 어떤 동은 아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타워팰리스도 같은 건물인데도 오피스텔은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 뭐 소형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아파트는 적용되고 위례신도시가 더 가관인데요. 의뢰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 세 개 행정구역이 모여 있는 신도시인데 송파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송파구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 끼고 못 팔게 되는데 성남시, 하남시 아파트들은 할 수가 있으니까 성남시, 하남시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용산 한남 3구역. 용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빌라잖아요. 아파트가 아니어서. 토지거래가 구역 대상이 아닌데, 한남 3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났단 말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났으니까 입주권은 아파트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대상이라고 합니다. 웃기죠? 그러면 자, 2년간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이 나고 철거해야 되는데 2년간 실입주하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구청별로도 기준이 다르다.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데 구청별로 기준이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 보이시죠? 자, 기존 주택이 있으면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처분 조건부로 파는데 강남구는 1년 내에 팔아야 되고요.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은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서초구는 6개월 내에 팔아야 되고 용산구는 4개월, 성동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는 6개월. 그러니까 들쑥날쑥. 솔직히 용산구 같은 경우에 4개월 이내에 집을 어떻게 팝니까? 솔직히 이거 완전 탁상행정 아닌가요? 그리고 서초구는 살고 있는 집을 안 팔고 임대를 줘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용산구는 검토 중이라고 임대를 줘도 될까 말까 검토 중이고요. 영등포구 여의도가 있는 곳은 임대를 줘도 되고 팔아도 되고 임대를 줘도 되고 중개 의뢰를 한 것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걸 구별로 이렇게 들쑥날쑥 뒤죽박죽으로 해놓게 되면 시장에서 혼란밖에 안 생기죠. 빠른 조치 필요합니다. 기준을 제발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월 24일부터 강남 3구,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다 보니 19일에서 23일 사이에 5일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엘스,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어 같은 곳들은 매물이 동나고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다고 해요. 부동산들이 눈꽃을 새 없이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조용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구역의 무서움을 알잖아요. 한번 적용됐던 곳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2, 3억 내려가지고 빨리 급매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은 얼른 주워 먹었는데 헬리오시티 주인들은
이게 가격을 내려야 되는지 안 내려야 되는지 뭐 6개월 동안 적용한다는데 9월 30일 이후로 풀릴 텐데 굳이 가격을 내려야 돼라고 해서 조정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매물이 있으면 사려고 하던 매수 대기자들이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또는 신천동 파크리오로 갔다고 합니다. 파크리오는 처음으로 적용되긴 했습니다만 옆 동네 길 하나 건너 잠실 엘스 리센츠 주인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급매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뜨거운 맛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고 하네요. 참 재밌죠? 자, 리센트 같은 경우는 금매 정리되고 24일부터 조용하다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다 팔았으니까 팔 사람들은 다 팔고요. 안 판 사람들은 이제 와서 굳이 금매로 팔아야 되냐라고 해서 금매 나오지도 않고 매수자들도 일단 기다려보자. 뭐 지금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사야 되냐라고 해서 당분간은 거래 절벽 유지가 되고요. 이제 호가 내린 금매물은 다 팔렸고 이제 뭐 31억, 32억, 33억 호가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실 쪽 분위기는 그렇고요. 반포 원밸리 갔다 왔거든요. 제가 현장에 원밸리 가니까 이제 전용 84가 와. 원밸리는 어마어마합니다. 9평 전용 84, 34평 아파트가 70억. 한강뷰가 나오는 곳이 이제 70억 거래가 되다 보니 한강뷰가 살짝만 나와도 70억 부르고 있고요. 한강뷰가 안 나오는 뒷동도 60억. 34평이 뷰가 안 나오면 60억, 뷰가 나오면 70억을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원밸리도 3월 19일에서 3월 23일 사이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별로 뭐 거래 안 한 부동산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소진이 됐고요. 가격 하락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지는 않아서 일단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고 사려는 분들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무튼 가격대는 굉장히 높게 부르는 게 값이다. 뭐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치동하고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굉장히 높고요. 대치동에 이제 우선비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우성, 성경, 미도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여서 토지거래가구역으로 풀리지도 않았는데 호가가 여전히 토지거래가구는 묶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주인들이 가격 떨어뜨릴 생각을 안 합니다. 콧대가 너무 높아졌어요. 압구정도 마찬가지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요.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와, 이거 완전 그들만의 이거 같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마포와 성동이잖아요. 풍선 효과가 생겼을까? 강남 3구, 용산구의 토지거래가구로 지정이 돼서 전세 끼고 못 파니까 마포, 성동은 전세 끼고 살 수가 있으니 매수자들, 투자자들이 분산을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없더라고요. 풍선 효과가 없습니다. 왜? 2월, 3월 강남 3구 가격이 오를 때 같이 등달아서 올라 버렸다고 합니다. 2, 3억 정도. 호가도 오르고 거래도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하고 싱크, 이 동기를 맞춰서 강남 거래가 될 때 같이 되고 강남이 가격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강남이 보합세로 이제 순고르기 들어가니까 같이 순고르기 들어가는. 그래서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예전 같으면 이제 시차를 두고 강남이 먼저 오르고 뒤따라 올랐는데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좀 차이고요. 같이 이제 조정 상황 들어갔습니다. 조정 상황 들어가서 숨고르기 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양극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어지간한 충격에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양극화를 더 죽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강남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위기겠죠. 당분간 강남, 마포, 성동, 동작, 강동구 이런 한강벨트 지역들은 더 견고하게 하나의 캐슬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지역들, 수도권 또 이제 과천이나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권, 마포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지방, 수도권 외곽 지역들, 인천 내에서도 다르겠죠. 뭐 송도는 저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경쟁력이 이제 있는 곳과 없는 곳에 극명한 양극화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다주택자 규제들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지방이나 수도권 집값 다 죽여요. 왜? 다주택자 규제가 되니까 인천, 서울, 수도권 외곽, 지방에 있는 집들을 다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팔지라도 않는데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다 팔아버리게 만드는 다주택자 규제 빨리 폐지해야 되고요. 지방 경쟁력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방 대학교라든지 양질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데 참 이게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걸 뭐 봐야 말이지.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일단 서울 부동산 시장 한강벨트 위주로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되기 전, 지정되기 후 분위기 알려드렸고요. 마포, 성동구 풍선 효과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강남과 동기화해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고 쉬어갈 때 같이 쉬어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